좀 길어졌는데 중간에 끊지 네. 않겠죠, 사람들이? 잠을 깨울 수 있는 뭐 이런 제가 꽃이라도 하나 달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시죠? 그쪽은? 여기 지금 6시 50분 정도 됐네요. 아침. 오전 네. 6시. 네. 네네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첫 그 코너로 이제 우리 한정훈 JTBC 미디어 전문 기자님과 이제 덕PR과 그 미디어의 방향과 이슈에 대한 것들을 좀 한 주에 한 번씩 짚어보는 것들을 좀 기획을 하게 됐는데 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그런 거 있으시면은 좀 의견 좀 주세요. 네, 뭐 저도 이게 뭐 더 PR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들 뭐 미디어에 이게 플레이어로도 그렇고 수용자도 그렇고 다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디어 현상 그리고 미디어 트렌드 뭐 그런 쪽도 좀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아마 제가 미국에 지금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가끔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좀 노인을 해가면서 예, 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 뭐 일방적으로 뭐 전달하는 거는 크게 뭐 의미가 없고요. 예, 서로 좀 재밌는 이야기 해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아침에 아침 잠을 깨시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까 네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아마 첫 시간이어서 저희가 좀 버벅대고 좀 네. 의도한 대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아마 독자분들은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냥 뭐 네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전에 저랑 잠깐 의견을 주셨을 때그 네. 이번 대화에 있어서 첫 주제로 크리에이터 경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의견을 주셨는데, 크리에이터 경제가 뭘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왜 첫 주제로 좀 삼았으면 한다라고 보시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직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한국에서는 크리에이터 경제라고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클럽하우스가 우리가 한참 인기가 있었고, 지금도 뭐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슈의 중심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클럽하우스가 이제 크리에이터 경제의 지금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크리에이터가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이제 경제 형성이 되고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그런 어떤 과금 현상이라든가 뭐 크리에이터 팬들과의 연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서 전체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그런 것들이 크리에이티브 경제라고 지금 불리고 있고 그런 것들은 좀 다양한 방식대로 뭐 재화의 디지털 뭐 음악, 뭐 영상 그리고 노래 뭐 이런 것들로 좀 다양하게 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음. 크리에이터 경제라고 했었을 때 사실 한국에서는 워낙에 인플루언서들이 뭐 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주류 미디어의 진출도 뭐 수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그, 좀 세상스럽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네네. 그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엄청나게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분들이 하나의 1인 기업이 돼서 미디어가 돼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고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 수년간 누적되었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크리에이터 경제랑 저희가 기존에 국내에서 알고 있었던 그러한 크리에이터들의 그 활동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좀 정확한 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거의 유튜브가 등장을 하고 유튜브가 개인 크리에이터의 인플루언서에 이제 많이 의지를 하면서 그런 어떤 성공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뭐 자기 콘텐츠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면서 뭐 구독자 늘리면서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어쨌든 이 유튜브와 어
그리고 크리에이터,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 기업들과의 연계상에서 어쨌든 개인들이 성장했던 그런 경제였어요. 근데 사실 그 수익 구조가 대부분은 이제 구독 매출보다는 광고, 기업 후원, 광고가 많았죠. 근데 이게 경제 현상으로 이제 펼쳐진다는 이유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뭐 진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아니면 개인 사업자도 있고 경제라는 건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모이는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개방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 중간에 매개체,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튜브가 중요하고 인스타그램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크리에이터와 팬들과 연결성이 중요해지는 게 경제의 핵심이고 더 핵심은 그래서 내가 이 크리에이터들한테 직접 이제 돈을 지불하는 거죠. 내 콘텐츠 가치를 지불하고 그리고 크리에이터는 이 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이게 규모를 늘리는 게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독자를 얼마 이상 모으면 뭐 광고 유출할 수 있고 얼마 이상 모으면 내 광고 편성할 수 있고 또 기업들도 이 친구가 아니면 이 인플루언서가 이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광고 효과가 어떻게 될 거야. 사실 그런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냥 몇 명이 모이든지 뭐 그러니까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만 공급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돈을 어느 정도만 지불하면 그 10명이 10명, 100명이 100명한테만 그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 모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이런 다양한 크리에이터와 팬들을 연결하는 그 다양한 사업 모델을 합쳐서 이게 이제는 좀 경제 현상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아우르는 것들을 크리에이티브 경제라고 지금 뭐 서서히 지칭이 되고 있어요. 음, 네. 약간 알 듯 말 듯 하면서도 어려운 듯 하면서도 심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기반의 크리에이터들은 그들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막강한 영향력을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결국은 그 플랫폼 생태계에서 작동하는 룰에 근거해서 그리고 기존 그 뭐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존에 있던 것들이 글로 옮겨간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크리에이터 경제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그 컨텐츠 생산자의 온전한 그 경쟁력을 기반으로 구독자, 소비자들을 확보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그들의 소주머니에서 돈을 지불하게끔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기존의 크리에이터 그 활동하는 그 무대랑 이거랑 통제되어 있는 그것까지 다 아우르는 개념인 건가요? 지금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딱 선을 긋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혼재되어 있는 게 맞고, 그리고 그 크레딧 경제에서도 어쨌든 여전히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기존 어떤 메이저 인플루언서들이거든요. 뭐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또 그분들 팬들 중심으로 또 많이 모이고. 근데 성공하는 것도 이 사람들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이제 또 조금씩 나오고, 그리고 이게 성공 아이템도 달라요. 예전에는 뭐 유튜브면 대부분 영상이나 뭐 이런 거 위주로 나왔지만 지금은 뭐 클럽하우스도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여기 서비스 안 하지만 뭐 그 기업들이 별도 이제 룸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그 투자 전문 방 같은 것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들어올 수 있는 방이 생기고 그리고 애플하고 스포티파이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지만 거기도 이제 유료 팟캐스트 시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그 팟캐스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플랫폼을 깔고 이제 팟캐스터들이 들어와서 이제 구독자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뭐 과금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그런 UI 같은 거를 이제 애플이 제공하고 애플하고 스포티파이는 수수료만 받는 구조죠. 일종의 백화점 입점 구조랑 비슷한데 그거 그런 조금 어떤 이따가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네네네 조금 네, 이따가. 어차피 저희가 네, 말씀해 주실 거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좀 더 훨씬 더 광범위해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그, 원래 알고 있던 것들이 훨씬 더 분화되고, 그리고 아예 진짜 경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완전히 확장되어 가고 있는 뭐 그런 거라고 그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예,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경제를 이렇게 항상 똑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경제를 이해하는 거는 어렵지만 저희가 경제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경제에서 내 생활이나 이런 쪽에 살고 있다고 느끼면서 음,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크리에이티브 경제를 뭐 이렇게 모른다고 해서 뭐 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안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제 게다가 또 도피할 또 보시는 분들은 이 트렌드를 조금 더 이게 분석하고 아무래도 내부에서 어쨌든 그런 데서 비즈니스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이해 측면이라든지 아실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네, 이해를 도와드리는 차원이죠. 네. 음, 이거 제가 개념을 좀 아리까리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원래 인플루언서 마케팅, 뭐 인플루언서 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인플루언서는 말 그대로 영향력자잖아요. 근데 영향력자는 어떻게 보면 좀 완성된 존재인데 크리에이터는 내가 뭔가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면은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럼 훨씬 문턱이 낮고 그 진출할 수 있는 범위나 뭐 분야나 그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훨씬 다양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 거죠. 그렇죠. 새로운 경제도 일어나고 새로운 재화들도 사실 이게 팔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시장 마켓플레이스가 음, 그냥 온라인으로 옮겨간 거랄까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하고 직접 이제 그게 이제 직접 거래 시장, 그러니까 구독 시장하고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중간에 그 애플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거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네네. 해외에서는 진짜 본격적으로 그 거대 플레이어들이 진출하면서 그 시장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은 최근에 글로벌 해외에서 주요한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뭐 지금 조금 아쉽게도 해외 뭐 원래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해외에서는 이제 워낙 우리나라도 많이 인기가 있었으니까 주로 그 서비스를 위주로 이제 크리에이티브 경제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페이스북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페이스북이 마크 주커버그 CEO가 이제는 우리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경제에 적극 뛰어들겠다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사실 기존에 인스타그램에서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서 숍에서 팔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이 개인이 어쨌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플랫폼을 만들어서 누구나 여기 숍에 들어와서 브랜드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어떤 재화를 만들어 팔 수 있게 되고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지금 그래 페이스북이 또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제 해요. 뉴스레터도 크리에이티브 경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꾼들과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 연결시키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뭐 애플이나 스포티파이는 이제 오디오를 중심으로 해서 오디오 크리에이터 팟캐스터죠. 팟캐스트들과 리스너들과의 연결. 그 과정에서 플랫폼은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둘이서 이제 과금이 일어나고 또 이쪽에서 이제 팬들 위해서는 콘텐츠를 만들고 하고 그리고 트윗이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트윗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불특정 다수나 혹은 팔로워들한테 이제 그 자기 트윗을 보내는 건데 트윗이 이제 슈퍼 트윗이라는 기능을 이제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슈퍼 트윗은 정말로 그냥 이게 유료 구독자들한테만 트윗을 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한 줄로 모든 정보나 감정 같은 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정말 좋아하는 뭐 BTS라든지 이런 가수들의 이제 유료 구독자다, 유료 트윗 구독 그러면 그 가수들의 일상 같은 거를 일상이나 뭐 그 동선 같은 거를 이제 이 팬들을 위해서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어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료의 구독 가치를 느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슈퍼 트윗에 또 의미가 있는 거는 어떤 슈퍼 투자 정보 트윗, 있잖아요. 슈퍼 네, 트윗. 슈퍼 트윗. 네, 예. 그게 한 줄로 만든다는. 그냥 뭐 트윗이라는 게 보통 제가 자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몇 자 이내로 이제 그게 네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작은 정보들도 이제는 이제 재화가 돼서 음, 연결이 되는 건데 어쨌든 각자 자기의 그 플랫폼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크리에이티브 경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음,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방법은 그래서 지금 언뜻 보면 옛날에는 처음에 저희도 기억하지만 유튜브 하고 할 때 누구나 뭐 사실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좀 활성화됐지만 어느 순간 그것도 그게 좀 질적으로 좀 올라가잖아요. 점점 갈수록 계속 이제 레이스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콘텐츠를 저희가 지금 뭐 이게 회의하는 것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막 30분 동안 하는 거 마찬가지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죠. 이게 되게 저도 요즘 느끼는데 진짜 되게 재밌는 크리에이티브 경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음, 줌을 하지만 줌 회의를 실제로 유료로 파는 크리에이티브 플랫폼도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음, 음. 그럴 수 있을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네, 되게 재밌는 게 그 마돈나 아시잖아요. 가수 네. 마돈나. 마돈나 매니저가 만든 플랫폼이에요. 아, 그러니까 뭘, 브라이트라는 네. 플랫폼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데요. 그 마돈나, 그러니까 공동 창업주가 두 명이에요. 한 명은 마돈나 CEO, 그러니까 매니저 출신이고, 한 명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관리하는 이사였어. 음, 둘이서 만난 거예요. 그 음. 어떻게 됐냐면, 두 한 명,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하는 그렇죠. 한 명은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전통 마돈나, 스타. 어. 그리고 나오미 킴벨,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거한 200명이 등장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플랫폼 오픈이 정식 안 됐는데 마돈나, 나오미 킴벨, 뭐 그리고 이제 로라 던 같은 그러니까 영화 배우들하고 이제 모델들 이런 그러니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200명 대상으로 줌을 여는 거예요. 근데 줌이 주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마돈나는 내가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됐나 이런 이야기예요. 음, 근데 이제 줌이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 1대1 강연, 유료 강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마돈나가 출연하지는 않는데 그냥 직접, 직접, 그들의 직접 나온다니까, 직접. 아, 그래요? 네. 마돈나가? 그게 핵심이잖아. 아, 줌의 핵심이 내가 실제로 마돈나를 보려면 돈을 많이 내고 공연장 가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도 어쨌든 적은 돈을 내면서도 마돈나 직접 육성화 드릴 수 있다고,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줌이라는 게 또 그냥 강의나 다르게 일단 질문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렇죠. 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플랫폼으로 하는 게 브라이트라는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 플랫폼인데 브라이트요? 브라이트가 네, 철자가 어떻게 되죠? 브라이트가 그냥 우리나라 밝다는 브라이트예요. 아,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지금 뭐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되게 그 재밌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근데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재밌는 것만 나오면 돈을 내고 듣거나 보거나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럴 만한 것들이 나와요. 예.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여서 경제화되는 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크리에이터랑 팬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경제의 돈인데 크리에이터 또 경제의 핵심이 뭐냐면 그 중간에서 보면 또 이것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또 나와요. 그 결제 거, 시스템. 그렇죠. 아, 그 소액 결제가 지금 페이팔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카드 시스템 되지만 그 중에서 소액 결제만 전문으로 하는 이제 스트라이비나 뭐 이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 나오고 그리고 강의 플랫폼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음, 이런 스트리밍을 또 조그마한 스트리밍만 전문적으로 제작해준 스튜디오도 생겼어요. 음, 그러니까 당장 내가 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일이 내가 뭘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크리에이터들 전문으로 제작해주는 작업자들 아니면 이를 또 크리에이터 연결시켜주는 팬들을 또 모아주는 서비스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경제가 사실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저희로 따진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야 정확하게 왜 경제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것 예, 같아요. 진짜 새로운 경제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제 PR 컨설팅 업체나 이런 쪽은 네, 뭐 그냥 전통 미디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소셜 미디어 쪽에서의 그 마케팅 PR 좀 잘하는 그런 것들을 좀 컨설팅을 해주고 실행도 하고 있는데 그 크리에이터 경제 안에서의 또 다른 영역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들이 돋보일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또 그 플랫폼의 생태계를 좀 잘 아는 사람들이 뭔가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예. 제가 볼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한국에 제가 보면 저도 이제 가끔 메일을 받는데 지금은 이제 그 워낙 코로나 이후에 보면 뭐 온라인 이제 비대면이 많아졌으니까 온라인 강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 강사로 참여 등록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생기는데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아이템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사실 이게 제일 우리가 이제 아쉬워했던 게 코로나 때 연결성이잖아요. 네트워크 서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근데
또 비대면이 또 항상 또 안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예. 어쨌든 지금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비대면과 대면을 이제 사실 섞어가 하이브리드 있게 살 수밖에 없는 병행해야죠.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리에이티브 경제 내에서 그런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브랜드와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내가 이제 연결시켜주고 그 사이 수익을 얻고 이런 것들 을 할 수 있는 데서 되게 다양한 사업 모델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사실 유튜브나 페이스북, 그러니까 기존의 크리에이터 경제를 이끌어갔던 그 거대 플랫폼들은 결국은 비주얼, 동영상 그렇죠. 기반의 네. 콘텐츠로만 뭔가 활성화해서 거기서 영향력을 확보하면은 다른 것들을 새롭게 실험할 수 있는 거였는데, 네.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플랫폼들은 저희처럼 텍스트 기반으로 좀 재주를 네.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로 그냥 온리 커머스나 세일즈에 특화된 어떤 상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이 뭐 진출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로 훨씬 더 진화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 그러니까 조그마한 정보라도 어쨌든 이게 음, 스피드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되고 그리고 뭐 미국에선 그 이제 어떤 이 여성 젊은 여성인데 뭐 유튜브 팔로워도 되게 많은 팔로워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뭐 어떤 걸 하냐면 그러니까 결혼해서 그 아기를 가진 여성들한테 첫 차를 추천해 준 서비스예요. 첫 차를. 첫 차요? 첫 차, 그 아기를 가지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네.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면 차 고를 때 차를 보통 그때 많이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아, 아이를 태울 수 있는 그렇죠, 첫 그렇죠. 차. 그러니까 아이를 네. 어떤 게 안전한지, 아,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 유튜브에 공개를 하는 몇 개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연결해서 그 크리에이티브에서 그냥 그 사람 직접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상세한 정보들을 이제 컨설팅 해줘요. 근데 이게 딴 건 안 해. 그것만 해. 음, 음. 어쨌든 그런 것들 세부적, 그러니까 마이크로한 이제 그런 경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로 마이크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예, 기반으로 경제가 그렇죠. 만들어지는. 근데 근데 워낙 뭐 정보들도 많고 하니까, 예, 아까 전에 트위터 말씀하셨을 때, 저는 예, 사실 트위터를 그냥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뭔가 확산할 때 단발성인 그런 파급력으로 좀 많이 활용을 했는데, 거의 팬덤, 덕질의 최애 장소라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 그렇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BTS의 그 정보 한 줄이 뭐 예, 다른 유료 구독자한테는 엄청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결국 그런 크리에이터 경제에서의 컨텐츠 비즈니스만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대타성이 주는 뭐 그렇죠. 어떤 예.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거에 이제 뭐 개방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한 베타성이고 아니면 이제 그 유료화 내에서 이제 그 페이월이라고 하는 그런 카드? 유료화 이제 페이월이라고 이제 가든 유료 가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어떤 정원이라고 하는데 그 정원 그러니까 정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그냥 그 정원 내에서 이제 잘 정원을 잘 가꾸고 여기 정원에 들어오면 뭐 좋은 꽃들이 있고 뭐 그런 개념인데 음. 뭐 그냥 우리가 이제 신문 유료 구독이나 더피알도 마찬가지죠. 더피알 유료 구독을 이제 하신 이유가 그 당연히 더 양질의 콘텐츠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그냥 광고 모델보다는 유료화해서 그 이 구독자들한테 더 좋은 정보를 구독 주기 위한 거 같은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윗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실 그 제가 빅히트가 갑자기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하이브. 그러니까 하이브. 거기도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만들잖아요. 그 네. 위버스 예. 위버스도 사실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위버스에 거기도 이제 일종의 과금 형태로 이제 해서 뭐 아이템을 사고 뭐 어디 네, 들어갈 맞아요. 텐데 그 위버스 내에서도 이제 사실 그런 경제가 위버스 저기 그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그 소속 가수들이 만드는 경제가 그 안에 작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조금조금한 소규모의 경제들이 또 있고 이걸 또 다 아우르는 또 전체 경제가 있고 또 이제 그 플랫폼별로 오디오 그리고 뭐 그 음악 그러니까 음악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페이트론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작사가들. 근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팬들이 있으면 내 이 팬들을 위해서 노래를 이번 주에 노래를 만들어줘요. 아, 10명의 예, 팬들한테만? 예, 10명, 아, 네네. 10명만. 네. 예, 아니면 그냥 뭐 아니면 이 사람들만 쓸 수 있게 저작권을 개방한다든지.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들이 작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매스 미디어, 매스 마케팅 이런 예.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일부러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건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반하는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그게 이제 좀 다양해지는 건데, 근데 매스미디어 여전히 의미가 있고요. 사실 음, 우리가 음, 음, 그러니까 음. 근데 그래서 요즘에 그걸 팬덤 비즈니스라고 하거든요. 팬덤 비즈니스. 네. 대부분 자기 팬들이나 뭐 구독자를 대상으로만 이제 비즈니스를 하니까 뭐 근데 음, 그게 늘 일상적으로 이제 공존해야 한 건 맞아요. 음, 맞는데 사실 그런 팬덤을 모으려면 지금까지는 사실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우리 뭐 메이저 미디어가 많지가 않았으니까 그런 메이저 미디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그러다 보면 규모가 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메이저에 의존도 할 수가 없고 그 메이저 위주로 이제 이게 가속화돼. 결국에는 그 메이저가 주인만 바꿀 뿐이지 계속 메이저들은 존재를 해왔거든요. 근데 과거보다 이게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메이저 말고 다른 이제 그 전반적인 뭐 마이너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미들 사이드의 그런 경제들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과거보다는. 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국내 상황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이 해왔던,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왔던 기능과 영역들이 아주 이렇게, 물론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아주 잘게 쪼갠 어떤 영역 세분화되면서 훨씬 더 끈끈한 어떤 그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예, 제가 이해하는 그렇죠. 바가 맞을까요, 그 이름이? 예, 네, 그렇죠. 사실 지금 네, 뭐 기사 검색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포털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포털이라는 말은 네이버 다음 시대였지 지금은 사실 플랫폼이라는 말을 더 많이 그렇죠, 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소셜 미디어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그 플랫폼이나 소셜 미디어의 이제 핵심은 이게 거래잖아요. 트랜잭션이 네, 계속 일어나는 네. 것들. 사실 그런 거래 관계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피드백 주고받고 하면서 경제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커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제가 궁금한 점은 그 네네. 페이스북이랑 유튜브한테 상당 부분 저희 이제 국내 플랫폼들이 콘텐츠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로서의 영역으로는 힘을 많이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커머스라든지 다른 영역에서는 굉장히 또 견고하잖아요. 그들이 네.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근데 해외와 상황이 우리가 국내가 분명 많이 다를 텐데 국내 상황으로 치환해서 봤었을 때 그런 크리에이터 경제가 어떤 식으로 뭐 동일하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식으로 좀 새롭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워낙에 우리는 저는 포털이라 표현을 했고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한국적인 특수성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한국에서는 뭐 네이버 다음이 조금 고려가 됐다고 하지만 영향력은 뭐 당분 계속 이어질 것 같아 보이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이 크리에이티브 경제에 뛰어들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페이스북도 이 경제 시스템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그 맞습니다. 반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도 최근에 뭐 유료 이제 뉴스 서비스도 이제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커머스 기능도 라이브 커머스 기능도 강화하고 하는 이유가 어쨌든 결국에는 이 이용자들의 그 니즈를 맞춰가면서 자기 플랫폼 내 자기 포털 내에서 즐기는 시간을 이제 늘리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제가 볼 때는 서서히 이제 뭐 그런 어떤 소규모 크리에이티브 경제들이 이제 쭉쭉 발전하긴 할 텐데 워낙 뭐 한국은 또 경제 규모가 이제 크지도 않고 작으니까 규모 문제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변화들이 포털이나 이제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먼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물론 그중에서 쿠팡처럼 진짜 딱 튀어나와서 새로운 경제를 만드는 서비스가 이제 나오긴 할 텐데 그 아이템은 이제 아이템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백화점식으로 하면 당연히 포털한테는 뭐 되지는 않을 거고 지금 디지털 광고에서는 뭐 경쟁이 안 되니까 언론사들도 경쟁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리해 말씀드리면 어쨌든 당분간 크리에이티브 경제는 포털이 주도하는
어떤 포털 중심의 크리에이티브 경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넓어지는 그러니까 포털이 조금 더 넓어지는 오프 포털로 가는 그런 개념이 진행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도 당연히 새로운 기회를 보는 새로운 시장들 예를 들어서 그냥 맛집들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맛집 그냥 뭐 그런 우리가 옛날에 그 저기 그 거리 이제 재생 도시 재생처럼 도시 재생처럼 이렇게 새로운 비즈니스 일어날 텐데 미국처럼 뭐 미국은 진짜 뭐 하루아침에 뭐 책 써도 뭐 이렇게 뭐 수백만 명씩 보게 되는 시장이니까. 근데 결국에는 사이즈 문제일 텐데, 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음. 그, 좀뭐 대화가 조금 길어지긴 한데 어쨌든 네이버랑 카카오도 카카오는 카카오톡에 그런 구독 네, 그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하고 기능을 한다고 하고 네이버도 나온다라고 얘기는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결국은 제가 그쪽에 물어봐도 절대 뉴스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뉴스 미디어도 원오브댐으로 끼어 있는 거다라고 그네들은 굉장히 선을 긋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나름 그 국내 포털이라고 하는 플랫폼들도 또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빼앗겼던 그 과거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좀 과한 해석일까요? 뭐 제가 볼 때도 동일한 의견에 동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방송사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항상 우리도 이제 뭐 언론사 방송사들이 그러니까 젊은 오디언스들을 이제 원하잖아요. 그럼 제일 어떤 방법을 씁니까? 콘텐츠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속성이 되는 거죠. 포털들도 결국에는 하면 콘텐츠 서비스들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 자기 더 이상 뭐 마케팅으로 뭐 배치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사실 안 되니까 당연히 그 자기가 콘텐츠 생산을 이제 스스로 하진 않으니까 그게 유일하고 앞으로도 아마 제일 좀 활발하게 벌어지는 그 마케팅 툴 혹은 콘텐츠 개발 방향 이런 것들이 미디어는 그러니까 뭐 미디어가 고객들을 이제 그러니까 언론 그러니까 뉴스는 언론 고객들을 이끄는 용도는 되게 높은데 이 고객들을 여기서 이제 어떻게 뭐 계속 놀게 하거나 그런 건 이제 힘드니까. 저 또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이 크리에이터 경제 속에서 지금까지의 그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는 무대나 크리에이터 경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콘텐츠들로 이렇게 하는 게 많았는데, 그러면 기성세대들이 크리에이터 경제에 뛰어드는데 용이한 플랫폼 내지는 좀 그 영역들이 좀 있나요? 그 제가 보기에 이걸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뭐 음, 계속 발전하는 과정인데, 근데 이게 경제라고 이제 불리우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과금 시스템 나머지 것들을 다 이제 플랫폼들 관리를 해주는 게 그냥 자기 콘텐츠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뭐 별도 준비를 할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저기 그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까메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냥 뭐 까메오가 이제 조연이죠.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봤던 그런 그 조연들 있잖아요. 뭐 조연인데 자기한테 인상이 깊게 남았던 배우들. 그런 배우들이 CNC 모여 킬러 있는 뭐 이런. 그렇죠. 예. 그런 모임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이 까메오가 뭘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가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에 그뭐 우리 어머니한테 누구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가 되게 좋아했던 조연 배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 그러니까 그런 배우들이 이제 그 플랫폼이 있어. 근데 뭐 돈을 좀 줘야 돼요. 근데 그 돈이 좀 다 달라요. 인기도에 따라서.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한 50만 원을 쓰면 돼. 나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영상을 찍어서 이제 이 사람은 전달하는 거예요. 아, 그거 그러니까 엄청 특별한 선물이 될 것 되게 같은데요? 특별한 서비스가 될 수도 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비록 뭐 돈 거래 관계가 있지만, 근데 네. 또 그 과정에서도 아마 그 돈의 부가가치 높이기 위해서 돈 이외에 다른 네트워크를 쌓으려는 까메오와 팬들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예, 예. 음, 어쨌든 그런 식에 의하면 그 다양한 주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실버든 아니면 중장년이든 아니면 지세대든 그런 다양한 주체에 모여서 이런
그걸 더 이상 이제 뭐 20대, 10대만 틱톡이나 쇼폼이나 이런 거는 이제 아니라는. 음, 결국은 그 숨은 니즈 그리고 기존에 네. 없던 어떤 그 바람들 자기도 모르는 내가 이런 욕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캐치해내는 그런 시선 거기다가 좀 아무튼 남들과는 좀 다른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거에서 하려고 하면. 네, 그래서 뭐 그 개인들의 뭐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크리에이티브 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아이디어를 좀 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나 아니면 그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아마 포털이라든지 그리고 뭐 전문적으로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이제 움직일 텐데 그 변화들을 좀 더 보시고 이제 국의 움직임도 좀 보시면서 해외 예, 쪽. 뭐 예, 대응을 하고 그리고 사실 브랜드들도 크리에이터를 경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하는 그런 뭐 기업이다. 그러면 음식 크리에이터들 이렇게 진짜 그 진짜 유명한 사람 말고 그냥 진짜 우리 엄마 밥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그런 대신 뭐 무슨 재료를 이용해서 뭐 만드는 우리 엄마 그러네요. 밥들 이렇게 그런 것도 해가지고 그 팬들 그 지역 그 팬들이 어차피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하루에 뭐 200개, 300개를 못 만들잖아요. 30개 그치. 만드는데 대신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브랜드가 이어줄 수도 있어.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브랜드 차원에서도 벌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배달 플랫폼도 그렇죠. 워낙에 활성화되어 있고, 또 동네 플랫폼도 지금 요즘 활성화되어 있고, 또 네. 배달 플랫폼 중에서는 또 브랜딩 차원에서 책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막 미디어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또 새롭게 여기서 이제 네. 궁금한 점은 크리에이터 경제 어떻게 보면은 흐름도 잘 아시고, 스스로 크리에이터이시기도 한데, 내가 활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주목하는 그 크리에이터 경제의 어떤 영역이 있으세요, 혹시? 돌발 질문인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주로 뭐 미디어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제가 이 콘텐츠나 뭐 그런 부분은 전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은 어쨌든 지역 먼저 플랫폼 그리고 미디어 구조 뭐 이런 뉴미디어니까 그래서 저는 좀 오디오 시스템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오 시스템.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제 듣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저 지금 줌으로 개인적으로는 조금 라이브로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이제 관심 있는 분들한테 지금 뭐 기자들하고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이제 오디오가 만약 유료 오디오나 뭐 이런 구독 오디오가 좀 활성화되면 오디오를 중심으로 사실 이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일일이 안 보여줘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구도들이 이제 설명의 구도가 더 중요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네. 근데 우리 대화하기 전에 중간에 막 슬라이드도 보여드리겠다. 막 네네네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너무 대화만 하다 보니까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기회를 지금 놓쳤어요, 지금. 만약에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왜 저 두 사람의 얼굴을 내가 이렇게 장시간 오랫동안 저들만 봐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슬라이드 없이 그냥 이번 대화는 갈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의견이세요? 슬라이드 뭐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필요하시면 영상을 올리시면 네. 슬라이드를 막 가능하시면 제가 좀 잘라서 거기다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크리에이터 경제 네네네.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 몇 개만 음, 잘라서 올려드리면 아마 네. 저희 조금 그리고 첫 시작이었는데, 반응이 혹시나 이게 첫 시작이 끝이 아니면 제가 다음번에는 이렇게 조금 더 정리를 저희 그렇게 해서 서로 상처받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보통 이렇게 네. 뭐 파일럿 한 4회는 가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그 새벽에 미국에서 지금 머리 이렇게 누르신 거를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펼치시면서 지금 하셨고, 예, 저는 휴일에 그래도 좀 찍어 발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독자분들이나 크리에이터 경제를 좀 알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조금 예,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되게 그렇죠. 예, 공부하고 열심히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개떡같이 하나만 말해도
거기서 0.1%의 어떤 것들을 딱 캐치하셔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요. 저도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주로 이제 저는 이제 전문가들 분들한테 강의를 하거나 전문가분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늘 조심하고 그리고 이제 좀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대부분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제가 아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혹은 뭐 당장 벌어지는 어떤 뭐 그런 최신 트렌드는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제 구조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워낙 뭐 업력이 높으시니까. 근데 이거를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걸 또 이제 구조화해 내는 능력이 또 있으시는 거죠. 어쨌든 저희는 그런 어떤 이걸 묶어내고 그리고 여기서 또 새로운 걸 생각하셔가지고 또 반영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는 게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왠지 이런 영상을 좀 몇 번 하다 보면은 유레카처럼 뭔가 좋은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네, 좀 드네요. 네, 네. 저희 생각보다 조금 대화가 저희가 한 20분 원래 네, 계획하고 네, 네, 했었는데 좀 길어졌는데 중간에 끊지 네, 않겠죠, 사람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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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좋은 네, 주제로 한번 의견하고 그때는 제가 좀 더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뭔가 좀 네, 현란한 저도 좀, 슬라이드가 있으면 뭐, 네. 저도 좀 이렇게 아이템들 뭐 다 하고 혹시나 이렇게 뭐 피드백 있으시면 그런 아이템들 좀 제가 좀 찾아서 예,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뭔가 잠을 깨울 수 있는 뭐 이런저런 네, 네, 꽃이라도 하나 달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장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시 또 연락드릴게요. 네, 네, 들어주십시오. 네, 가세요. 네.